거물이야. 그러니까 비욘세가 바람핀 게 아니에요. 대물 미안해. 오케이 미안해. 비욘세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제이지가 바람을 핀 거를 비욘세가 계속 의심하게 되면서 제이지가 바람 핀 건 확실해요. 뭐 제이지 쪽에 나도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돈이 얼마래요? 1 billion 달러예요. 1 billion 달러는 한국 돈으로 현재 천 원으로 환전을 두고 얼마인 줄 아세요? 월 700님 별비산하게 팬가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1,000원으로 두고 1조예요. 1조요. 위자료로 지금 얘네가 소송으로 싸움을 준비하는데 1조의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월 700님 별비산 3개 선물 감사합니다. 가십 철자부터 바꿔주세요. 아이고 쉽이라고 써버렸네. 쏘리. 그걸 제이지가 비욘세한테 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일단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남녀가 이혼을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여자가 유리해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둘 다 찌질이 거지였어. 그럼 그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되게 둘 다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둘이 이혼을 하면 100% 여자가 유리해요. 장난 아니네요. 선풍기 틀었어요. 그러니까 비욘세를 데리고 살려면 1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주 쉽게 얘기하자. 나는 100만 원이 있었어. 남자가 나는 100만 원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 여자는 0원이 있었어. 근데 둘이 같이 결혼을 했어. 그런데 남자의 사업이 잘 됐어. 남자가 사업이 잘 돼서 월 1,000만 원씩 벌었어. 근데 여자도 부업을 해가지고 월 100만 원씩 벌었어. 그럼 그 둘은 1,1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둘이 5년을 한 1년을 살았어요. 1년을 살면은 뭐 약 한 2억, 한 1억 5천, 2억 정도 모았다 그냥 칩시다. 2억을 모았어. 둘이서 뭐 한 1,000만 원 얼마씩 벌어가지고. 근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혼을 한 순간부터 둘이 같이 벌게 된 돈을 합쳐서 반을 나눠요. 즉 2억을 같이 둘이 벌었어요. 근데 뭐 남자는 여기 2억 중에서 거의 90%를 냈고 여자는 10%밖에 안 냈어. 그렇더라 하더라도 2억의 반을 나눠 가져요. 무조건 반을 나눠 가져요. 물론 부자들 얘기예요. 그런데 양육권이 있어요. 양육권을 뭐라고 하냐면 이혼은 divorce인데 양육권 굉장히 많이 듣게 된 custody라고 불러요. child custody.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어. child custody예요. child custody. 보통 아이에 대한 양육권인데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이 가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대요. 엄마한테 우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조금 더 재산을 많이 모아놓은 거 있으면 아빠한테 준대요. 그러다 보면 보통 우리나라에선 여자가 재산이 많아요? 남자가 재산이 많아요? 남자들은 보통 일을 하니까 재산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양육권을 많이 가져요. 근데 미국에선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양육권을 있던 간에 어차피 재산은 반으로 나눌 거니까 여자가 보통 양육권을 가져요. 그러면 애는 2살밖에 안 되는데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은 양육에 대한 돈을 또 줘야 돼요. 또 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가 너의 수익에서 남자의 수익에서 또 몇 퍼센트가 가요. 그러면은 또 그러니까 돈을 반으로 나누는데 실제로는 여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면 이만큼을 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가 거지가 돼요. 제가 좀 이따가 미국에서 이혼으로 거지된 남자들을 되게 많이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근데 비욘세도 워낙 돈을 많이 버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제이지는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둘이 이혼하면요, 제이지는 엄청난 돈을 잃게 돼요. 자, 근데 그러면요, 어떤 분이 아니 근데 그럼 양육비 안 주면요? 미국에서는 법정에서 돈 내시오 했는데 안 낼 수 없어요. 왜냐면 네 월급에서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부인과 이혼을 했고 부인이 애를 이제 기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양육
돈이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그냥 월급에서 바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안 주면 뭐 나라에서 세금을 나라에서 철저히 그걸 안 줄 수 없게 만들어요. 미국은 딴 건 모르겠는데요. 그 양육권 돈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잡아내요.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요, 이 두 사람의 재산이 지금 합쳐서 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조 원 정도 되면은, 이혼을 하게 되면은 5천억 정도는 비욘세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비욘세가 이 둘 사이에 딸이 하나가 있대요. 근데 이 딸에 대한 child custody를 원하고 있어요. 당연히 원하겠죠. 연마니까는. 그러면 얘는 한 8천억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한 7천억 정도라고 해두죠. 근데요, 여기서 더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나이가 그나마 젊어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는 연금까지 줘야 돼요. 그 남자는 평생 자기 이혼한 여자한테 자기 연금에서 일부를 떼서 이 여자한테까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미국에서 이혼을 하면 되게 망해요. 되게 불리하고, 한국에서는 재기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많은 걸 잃어버려요. 근데요, 어떤 분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이혼 안 하겠다고 우기면요? 미국은 일단 이혼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해서 여자가 나 이혼해야겠다. 남자가 돈을 잘 안 벌어온다. 애를 부양하지 않는다. 남자가 바람 폈다. 증거 있으면 바로 이혼돼요. 그리고 미국에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변호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혼 변호사 짱 많아요. 그냥 건물에 한 건물 2개에 하나씩 이혼 변호사가 있어요. 진짜 내가 살던 그 번화가에 가보면은 한 2건물당 1명씩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왜 미국에서 남자가 불리한 걸까요? 그러시는데, 그게 꼭 불리하다고도 또 못하는 게, 그냥 평등하게 이 사람 생각으로는 둘이 같이 벌은 돈이다. 부부가 돼서 번 돈은 네가 1조를 벌었든 2조를 벌었든 같이 번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같이 평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 거지 되는 거 순식간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비욘세의 상황이에요. 비욘세는 1조 원 1조 이혼 소송에 지금 시작을 돼 있어요. 근데 자, 얘들보다 조금 더 재산이 없지만 이 사람 아실 거예요. 이 사람 아시죠? 누구냐면은 탐 크루즈예요. 탐 크루즈의 이혼 스토리를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탐 크루즈는 이혼을 아마 이미 2번, 3번 했어요. 참 이혼도 겁나 많이 해. 이혼을 몇 번 했어. 이혼을 이미 한 2번인가 했어. 근데 탐 크루즈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은 케이티 홈스라고 결혼했어요. 당시의 나이가 탐 크루즈가 55살 정도 되고, 나이는 확실하지 않아요. 케이티 홈즈는 30살 정도 됐어요. 둘이서 한 25살 차이 정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죠. 근데 이 둘이서 십자가 보니까 2단이네요. 그거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 사람 이혼 사유, 이혼으로 뜯긴 돈 제가 말씀드릴게요. 탐 크루즈 둘이 결혼을 했는데 케이티 홈즈의 아빠가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미 탐 크루즈는 이혼을 했고, 그죠? 니콜 키드만이랑 결혼했다 이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끼가 있는 남자잖아. 그래서 케이티 홈즈 아빠가 둘이 결혼하기 전에 만났대요, 탐 크루즈를. 그래서 너 프리너브에 사인을 해라 그랬대요. 자, 그때 그럼 프리너브는 뭘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리너브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재산 분할 조건이에요. 재산 분할 조건.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기 전에, 프리너비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나라 프리너. 결혼 전에 조건을 서로 다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데, 약간 결혼 전에 설명을 해줄게. 그냥 말로 쓰면 너무 긴다. 결혼 전에 이런 거야. 내가 만약 결혼을 했어, 이 남자랑.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 이혼하면 나한테 돈 얼마 줄래?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미리 사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매정해요. 아니 두 사람이 좋아가지고 오빠? 자기야 하고 결혼을 하려는데 자기야 오 있잖아 우리 이혼하면 자기가 나 자기 재산의 60% 줘야 된다는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이상하잖아. 결혼이 내일 모레인데 우리나라 생각으로는 그게 굉장히 이상해요. 오빠 사랑해요. 우리 결혼하면 애기 낳고 잘 살아요. 근데 60% 줘야 된다는 사항에선 오빠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되게 매정하죠. 이상해. 근데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일반 가정들한테도 물론 있지만 특히 돈을 많이 버는 할리우드 스타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할리우드 스타들은 거의 자기 혼자서 1인 기업처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리우드 스타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 90%는 다 프리너베 사인을 해요. 프리너베 무조건 사인을 해야 되고 일반 가정들 중에서도 돈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인을 해요. 왜? 하도 이혼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 프리너비라는 게 보통 뭐냐? 뭐 그거는 각 두 사람의 변호사가 만나서 해요. 그러니까 탐 크루즈의 변호사와 케이티 홈즈의 변호사가 만나가지고 우리 이혼을 하면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국인님이 이상과 현실의 공존이네요. 정말 맞아요. 워낙 미국 사람들은 현실주의다 보니까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조건은 뭐 양육권은 누가 갖겠다. 나한테 이혼을 한다면 네가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해 줄 건데 케이티 홈즈가 품위 유지비를 엄청 많이 받아요. 이혼을 했는데도 너 나한테 이혼을 했으면 내가 바로 직장으로 못 돌아갈 수 있으니까 품위 유지비를 줘야 된다 해가지고 또 한 달에 뭐 몇 억씩 뜯어낼 수가 있어요. 자, 탐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프리너브는 이거였어요. 이혼을 떠나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10년 결혼 생활 동안 1년에 3 million 즉 현재 시가로 31억 정도 매년 줘야 돼요. 그냥 품위를 유지하니까 이건 결혼을 하고 그냥 이혼하지 않았어. 그냥 줘야 돼요. 오케이? 그게 뭐예요? 그냥 톰 크루즈랑 결혼한 연봉으로 받는 거야. 왜? 몰라. 나도 몰라. 근데 그게 있잖아. 그게 그 케이티 홈즈의 아빠가 변호사래요. 그래서 이거 딜을 톰 크루즈가 처음에 안 하고 싶어 했대.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럼 너 내 딸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하는 거래요. 자, 그럼 10년 결혼 생활 동안 1년에 3 밀리언을 줘요. 그러니까 그게 즉 하나로 31억인데 근데 이게 2007년인가 8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엔 이게 34억이었다고 보통 인터넷에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때 환장이 틀으니까. 그러면 10년 결혼 생활 이후에 이혼 시 무조건 재산의 반을 주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를 사인할 당시에 톰 크루즈의 재산이 당시 톰의 재산이 제가 알기로 3천억 원이에요. 즉 KT가 1,500억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조건이었어요. 전 톰 크루즈를 너무 사랑해요. 전 KT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이혼하면 1,500원이래. 1,500억 원을 줘야 돼요. 야, 결혼 내가 안 해. 근데 이렇게 둘이서 있잖아요. 탐 크루즈가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가지고 그 남자가 막 방방 뜨면서 나는 케이티 홈즈를 너무 사랑해요. 난 정말 이런 여자를 내 인생에 만날 수가 없어요. 무슨 미친 사람처럼 황당하게 했던 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워져가지고 못 가져왔는데 쇼파에서 막 뛰면서 그치? 근데 몇 년 후에 수리라는 딸내미 낳고 이혼했어요. 이혼한 이유가 지금 이 사진 때문이에요. 왜냐면 사이톨로지스트인가 모르겠어. 톰 크루즈는 이상한 종교에 빠졌어요. 들어보셨죠? 사이언톨로지예요. 사이언톨로지는 기독교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게 뭔가 과학을 연구를
이혼을 하면 그 과학에서 이 인생을 느낄 수 몰라. 나 알고 싶지도 않아서 알아보지도 않았어. 아, 사이비야. 사이비인데 사이언톨러지가 거의 이 남자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사이언톨러지는 탐 크루즈가 너무나 대외적으로 나는 사이언톨러지다. 나는 사이언톨러지를 믿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인 줄 아세요? 사이언톨러지 그 무슨 신도들 다 모아놓고 자기가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그만큼 사이언톨러지를 자기가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수리라는 딸이 태어났는데 케이티한테 나는 내 딸도 사이언톨러지로 만들 거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사이언톨러지 이상한 종교예요. 그 종교를 강요를 해서 둘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10년 결혼 생활을 둘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34억을 받고 둘이서 얼마를 결혼했다더라? 한 6년인가를 결혼을 했대요. 그럼 6년만 결혼해도 30억 잡고 200억은 챙긴 거야. 180억 정도 챙긴 거야, 이 여자는. 6년 결혼 생활에 180억 챙기고, 수리가 내 딸이 이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게 싫기 때문에 전권의 양육권을 가졌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양육권이 재판을 했는데, 자, 톰한테 30%의 양육권을 주고 케이티한테 70%를 주면은 일주일을 7대3으로 나눠서 엄마랑 70%의 시간을 보내고 아빠랑 30%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되면 아빠는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걸 70만 원만 주면 돼요. 왜냐? 내가 30%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100% 양육권을 갖게 되면 100만 원을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왜 변호사들이 유명하게 되냐면은 그 양육권을 내가 100% 갖게 되냐, 20% 갖게 되냐, 30% 갖게 되냐를 변호사에서 다 쪼개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가 얼마나 이렇게 딜을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애를 키우는데 남자가 돈을 내요?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권을 많이 가진 사람 중에 적게 가진 사람이 돈을 줘야 돼요. 근데 보통 남자가 줘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여자가 수리라는 애를 키우면서 양육권을 100% 갖게 됐어요. 왜냐 아빠가 이상한 종교니까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엄청난 돈을 받을 거예요. 엄청난 돈을 줘야 돼요. 아빠가 양육권, 엄마가 돈 주는 사례도 있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다고 생각되시면 추천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추천 눌러달라는 걸 깜빡했다. 자, 점점 갈수록 규모가 커집니다. 3번이에요. 제가 되게 재미있는 그 연예인의 이야기로 풀고 있는데, 이 사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브리트니, 나 브리트니야, 웃잖아, 진짜. 한번 있어봐라. 이 가스나, 나 진짜 짜증나 미치겠다, 얘가. 얘는 진짜 너무 생각이 없이. 얘기를 좀 풀게요. 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Oops, I did it again. 전 세계 대스타가 되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놈 기집애가 진짜 그때 당시 무일푼 땡전 한 분 없는 케빈 먼 남자하고 무일푼 거지 무일푼 날라리 백댄서 제가 이 남자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케빈이랑 남자랑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브리트니가 둘이 연애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나라에다가 미디어에다 얘기를 해요. 나는 얘랑 결혼을 하겠다. 나는 케빈이랑 결혼을 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케빈은 이미 결혼을 해서 살고 있고 이 여자랑 애를 낳은 지도 얼마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브리트니가 이 케빈은 결혼을 이미 했어. 어떤 여자랑 살고 있고 둘 사이 애까지 있어. 근데 브리트니하고 결혼을 해서 바로 얘랑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브리트니랑 결혼을 했어. 근데 브리트니가 너무 이 남자를 사랑한 나머지 언론에다가 나는 프리너브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런 멍청한 프리너브이 연예인이 그렇지 브리튼처럼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이 프리너브를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미국 사회에선 그냥 그거는 네가 결혼식을, 아니, 말이 안 돼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프리너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런 US 같은 신문에서 또 막 브리트니가 프리너블 안 한다고 막 떠들어댔어요. 근데 정말 브리트니 엄마가 얘 머리끄댕이 붙잡고 변호사 끌고 가가지고, 야 이 미친년아, 너가 지금 무슨 프리너블 안 해? 말도 안 돼. 빨리 사인해 해가지고 겨우겨우 정말 엄마가 사인을 시켰어요. 프리너비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프리너비라는 거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혼전 계약서예요. 혼전 계약서. 그래서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진짜 내가 듣기로는요. 바로 임신했어요. 브리트니가 임신했는데 마약 피고 집 안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케빈이. 그래서 첫 애를 낳자마자 둘이 이혼설이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멍청한 게 브리토니는 첫 애를 낳고서 첫 애를 낳자마자 이혼설이 나왔는데 말도 안 되게 둘째까지 나왔어. 그리고 둘째를 낳자마자 이혼했나 낳기 전에 이혼했나 그래요. 말이 안 돼. 아니 이혼설이 나오는데 둘째는 어떻게 갔나요? 그러니까 이때 브리트니가 너무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감정에 그냥 몰라. 불쌍해 브리트니가 너무. 자, 그래서 이혼설이 나들었는데, 자, 이혼으로 바로 갑니다. 결혼하자마자 이혼이야. 하여튼 뭐 그 케빈 뭐 어쩌고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보세요 나중에. 케빈 애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 막 흥청망청 여자들도 막 만나고 다니고 막 마약 피고 담배 피고 하다가 브리트니가 너무 열이 받아서 문자에다가 나 너랑 이혼하겠다 했어요. 그 이혼 문자를 받자마자 쭈쭈님 안녕. 그 이혼 문자를 받자마자 케빈이 브리트니의 돈을 마구잡이로 써대요. 막 카드 우리가 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겠죠. 막 브리트니 카드를 막 몇 억씩 막 싸대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막 또 신문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브리트니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이혼하겠다는데 이놈 자식이 막 몇 억씩 막 써대니까. 그래서 둘이 결국 이혼을 하는데 결국에는 프리너베 사인을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안 잃었어요. 제가 얼마를 잃었는지 잠깐 요거는 내가 봐야겠다. 이름이 뭐냐면은 케빈 페더라인이에요. 케빈 페더라인. 요거는 아니었고 잠깐만요. 얼마를 잃었냐면은 그때 많이 안 줬네요. 그래도 160억 줬어요. 많이 안 줬네. 160억밖에 안 줬네. 많이 안 줬네. 160억 줬네. 160억 주고 이 두 사람이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의 말리부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말리부에 저택이 있다는 거는 말리부의 저택은 말리부의 저택이 있다는 거는 집은 산 꼭대기에 있고 산 꼭대기에서 바다와 베버리 힐즈가 다 보이는 곳이야. 그 집에 올라가려면 막 이렇게 산을 꾸불꾸불 올라가. 저택이에요. 그 저택이 200만 달러짜리 집인데 그 집을 또 팔아가지고 반띵해서 줬어요. 왜냐면 그 집은 둘이 결혼을 하고 산 거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법상으로는 어떤 재산이든 간에 반띵을 해서 줘야 되거든. 집 팔아가지고 반띵해서 줬어요. 쭈쭈 오빠 안녕, 오래간만이에요. 그렇게 160억인 변호사가 얼마 먹을까요? 그래도 한 10% 정도 가져갔겠죠? 한 10%에서 20% 정도 줬을 거예요. 한 20억 정도는 최소한 10억? 16억에서 20억 정도는 분명히 줬을 거예요. 세금은요? 난 그건 모르겠어. 세금까지는 모르겠어. 160억이 껌인 건가요? 앞으로 보시게 될 이혼 케이스의 사이즈를 보시면 160억은 껌이에요. 내가 첫 번째 이야기 아까 드렸을 때 얘네 지금 비욘세하고 제이지는 1조 이혼 소송이에요. 1조 중에 반만 비욘세가 나눠 가진다 해도 5천억이에요. 그럼 지금 5천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브리트니가 160억 뺏긴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KT도 1,500억 가져왔어. 아유, 브리트니는 160억이면 그거는 진짜 껌값인 거야. 위에 얘기에 비교를 하면. 으헝님 중계방에서 뵙잖아. 안개 감사합니다. 브리트니 처음엔 참 청순하고 이뻤는데 걔 진짜 이뻤는데 걔 결혼하고 완전 망했잖아.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 다음 이야기.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방송은 아주 길게는 안 할 건데, 자, 천문학적인 숫자로 돈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미국 스타들 중에서. DYDW님 안녕하세요.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자, 갈게요.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아는 거 있으세요? 내가 아는 최고의 이온료 위자료. 아, 나 이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누굴까요? 자, 누군지 모르지. 비욘세, 아니, 비욘세 아직 왜 안 했어? 자, 여기까지 끊고 제가 갑니다. 미국 스타 중 최고의 위자료. 미국 스타들의 이혼 중 최고의 위자료.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 그 사건 났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타이거 우즈가 내가 이걸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굉장히 부자 도시에 살아요. 그래서 그 부자 도시에 가면은 타이거 우즈 옆집은 무슨 CEO고 그 앞집은 무슨 미식 축구고 그 뒷집은 또 뭐 어디 뉴욕의 무슨 석유 재벌이고, 그러니까 양 그 일대 집들이 엄청나게 잘 사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침 탑 뉴스로 나왔는데요. 타이거 우즈의 부인이 골프채를 들고 나왔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인데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타이거 우즈의 부인이 그 되게 예쁜 여자야. 백인 여자인데 골프채로 타이거 우즈를 차를 다 깨버렸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야 시발. 별풍선 1개 팬가입하자 하세요. 그 일이 진짜 미국 전역에 퍼졌어요. 둘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정말 미국 전체에 퍼졌어요. 보니까 뭐 뻔하지. 솔직히 뻔하잖아. 뭐겠어요. 여자가 남자의 차를 부수는 건 백발백중이에요. 여자가 남자의 차를 부숴요. 그건 백발백중 바람핀 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여자가 이렇게 차를 부수잖아요? 그건 그럴만한 거야. 노래도 있어요. 미국의 어떤 랩 가수가 노래를 한 게 있어. 그녀가 내 차의 윈도우를 부쉈지. 뒤에 내용은 안 들어도 뻔해. 진짜 제목, 진짜 랩을 막 이렇게 그녀가 내 차의 윈도우를 브로크했지. 그거는 남자가 바람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이런 게 있었어요. 타이거 우즈가 너무나 큰 대스타잖아. 근데 막 타이거 우즈가, 코비 브라이언도 옛날에 바람폈던 거 알지? 코비 브라이언, 그 LA 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도 막 바람을 폈는데 그 바람핀 여자가 코비 브라이언이 돈을 안 주니까는 언론사에 가가지고 내가 코비 브라이언이랑 무슨 싸구려 모텔에서 뭘 성관계를 가졌다 하는 내용을 언론사에다가 폭로하면서 언론사에서 돈을 왕창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 it's all about money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막 어중이 떠중이 바람핀 여자가 누구냐 나갈 거를 이제 해서 이 여자한테 깔끔하게 이혼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 외도 사실에 대해서 절대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외도에 대한, 왜냐면 그럼 이미지가 너무 깨지잖아. 타이거 우즈는 전 세계 사람들의 스타인데. 외도에 대한 침묵의 대가, 그리고 양육권도 다 줬어요. 너 다 가. 너가 다 키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얼마를 줬는지 아세요?
9,200억 원을 줬어요. 한 하루요. 난 이게 너무 돈이 많아서 잘 감이 안 와서 놀랄 수도 없어. 놀라기도 부담스러워. 이게 그러니까 9,200억 원이 있으면 그러면은 소나타를 몇 대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소나타 사고 싶은데 소나타 몇 개 살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소나타로 좀 개매 줄래? 나한테 그나마 돈 많이 쓰는 건 소나타거든? 감이 안 와. 나도 감이 안 와. 근데 이게 그니까, 봐봐요. 9,200원에다 조금 더 더하면 거의 1조인 거 알아? 당시에, 우주의 재산이 어떻게 됐냐면, 1조 2천억이래요. 1조 2천억. 재산의 75%를 뺏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대충 계산을 하면은 재산의 75% 뺏겼어. 이래서 미국의 연예인들은 바람도 못 핀다니까? 50층 빌딩 하나 올릴 수 있어요. 50층 빌딩을 1조 원 정도, 9,200억 원이면 내가 봤을 때 은행에만 잠깐 넣어놔도 금방 이자 불어가지고 1조 원 되겠더라. 거기다가 양육권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돈 줘야 돼요. 애가 18세 될 때, 양육권을 엄마가 갖게 되면은 애가 18세 될 때까지 엄마는 법적으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돈을 줘야 돼요. 역시 부자는 정말 1조 2천억 원. 재산의 75%를 뺏겼대. 나 진짜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도 미국 스타들 중에서 이 계력을 낀 사람은 없대요. 물론 미국의 무슨 유명한 언론 재벌이